양천동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건물을 구매하실 때 외단열이 되어 있는 주택을 구매를 하셨습니다. 기존의 핑크색이었던 색감이 강한 걸 없애고 모던한 느낌을 주면서 생각보다 건물이 크기 때문에 통일된 느낌으로 그레이트음으로 깔끔하게 도장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세개층이지만 임대를 꺼려하시기 때문에 각 층을 세대를 분리를 그대로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부 계단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 계단을 유지해서 층을 분리해놨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층에 들어간 출입구, 3층에 들어간 출입구의 외부 계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감재만 교체를 하는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차량 2대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을 하진 않았고요. 보이시는 바닥면이 워낙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을 샌딩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공사는 시공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영상이 끝난 이후에 바로 시공이 들어갈 예정이고, 우천시에 들어가는 동선이 굉장히 불편하였습니다. 작은 아이디어지만 어닝을 설치해가지고 우천시에도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데 문제없게끔 시공을 해드렸고요. 1층을 주택과 상가로 세대를 분리하면서 화장실이 필요했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가는 계단 밑에 화장실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어지는 메인층으로 가는 1층 대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발코니를 지탱할 수 있는 빔 구조가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문을 유지를 했습니다. 설계 당시에는 대문을 과감하게 없애고 다시 대문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구조 보강을 통해서 발코니 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지금 보이는 형태의 대문을 도장 작업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드는 오크색, 철 프레임은 그레이 계열로 마감을 했고요. 그 연장선으로 외관도 그레이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층 안쪽을 한번 둘러보시죠. 기존의 메인층이었던 1층 현관은 굉장히 답답해서 신발장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었는데요.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서 외부의 모던한 컨셉을 안으로 가지고 와서 모던한 타일과 도배를 시공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신발장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고 잘 빠졌습니다. 기존에 답답했던 현관이 굉장히 넓어졌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층은 기존에 지금은 거실로 되어 있지만 거실 공간이 굉장히 답답했던 주방 공간이었습니다. 답답하고 많은 잡동사니들이 보이는 게 너무 싫어서 주방을 코너로 옮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주방을 거실로 바꿨습니다. 주방 공간은 기존에 방이 있던 자리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요. 주방에 지저분한 용품 같은 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중문을 설치해서 안과 밖이 보이지 않게 모루유를 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층 중문 옆에 있는 화장실은 기존에 노후됐던 마감재를 다 제거를 했고요. 요즘에 트렌디한 600에 600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그 협소한 공간에 잘 어울리게 양변기랑 수전 같은 것도 소형으로 해서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마감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잘 아는 기본적으로 내단열, 방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지하층은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공간이었는데요. 아마 지금 화면에는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공사가 잘 된 것처럼 아마 느껴질 건데, 기존의 지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정도로 답답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층에서 지하로 연결할 수 있는 이 내부 계단을 신설해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부 계단을 만들 때 벽체 부분에 외부와 내부의 단열을 기본적으로 시공했고요. 지하를 내려가는 공간은 굉장히 협소하고 답답한 게 기본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뒤쪽에 보이시면 기본적으로 1층에서 답답함이 없게 유리 공간을 만들어서 빛을 좀 투과할 수 있게 했고요.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게 넓은 창도 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빛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그냥 픽스창을 시공한 게 특징입니다. 지하 계단을 통해서 지하실로 내려오면 모두가 원하시는 PC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과하게 말하면 뭔가 PC방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앉아있는 이 공간은 기존에 세탁기 한 대만 사용할 수 있는 데드페이스였습니다.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지하 특유의 습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하에 기본적인 방수를 바닥에 시공을 했고 벽체에도 단열 공사를 했습니다. 마감으로 지하에는 습기에 강한 타일, 벽체에는 도배를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쾌적한 지하 공간이 다시 탄생이 되었습니다. 지하라고 하지만 이렇게 지하층처럼 막 공사를 마무리할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환기가 가능하게 환기창을 시공해 드렸고, 지하 특유의 냉난방을 위해서 에어컨 설치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은 지하라고 하기에는 층고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이 공간에서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취미 공간으로 또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게 바로 단독주택 공사하는 묘미가 아닐까요?
지금 이 공간은 건축주님이 작업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상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해드렸고 기존에 방 2개 있는 공간을 저희가 잘하는 구조보강을 통해서 확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콘센트랑 전기공사를 해드렸는데요. 보이시나요? 콘센트도 건축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충분히 넣어드렸고, 그리고 안쪽으로 오시면 기존의 작업실 및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설비 공간을 해드린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사용하실 세면대나 싱크대를 사용하실 때 용이할 수 있도록 설비 배관을 해드렸습니다. 요즘에 이런 형태의 공사 의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건축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공사 의뢰가 많은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신축 공사를 진행을 많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분들이 주택을 구매하시면 이런 형태로 리모델링 공사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을 하면 신축을 했을 때 약 30%의 공사비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양천구 주택 같은 경우에도 총 공사 비용이 약 3억 초반대로 공사를 마무리했는데요. 만약에 신축을 했다면 거의 7, 8억 정도의 공사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기존의 발코니에 있던 난간대가 굉장히 협소하고 낮았기 때문에 이 난간대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철거하고 새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많은 비용을 투자한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바닥에 노후된 타일을 다 제거하고 지금 보이는 300에 300각 정도 타일로 새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일을 설치할 때는 제가 서 있는 이 위치부터 앞쪽까지 물구배를 잡아가지고 배수구까지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들어오시면 신발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협소했던 공간을 가벽을 만들어서 신발장 하나 정도는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하게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현관에 필요한 센서등 그리고 일괄 스위치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컨셉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주님이 3개층이지만 임대를 꺼려하셨기 때문에 전층을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들이 비좁아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이는 이유는 2층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기존의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노후했던 벽체 때문에 구조 보강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공사를 할 때 모든 벽체를 철거하는 것만이 공사는 아닙니다. 좀 답답해 보이지만 기존 구조를 유지해서 이 안쪽에 빔들을 보강을 해서 이 건물의 안정성을 또 유지했기 때문에 이런 리모델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층의 중간방은 추후에 자녀분들이 사용할 공간입니다. 기존의 사선 형태로 되어 있는 공간에 저희가 구조 보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공간이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사선 공간이어서 거의 데드페이스밖에 없어서 공간을 잘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불안한 구조를 위해서 저희가 빔 보강을 뒤에다 한 다음에 그 빔 보강 라인에 맞춰가지고 목공공사를 했습니다. 두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정도의 공간을 뽑아냈고요. 그리고 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등과 콘센트도 충분히 설치를 해드렸고 기본적으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양변기가 있고 세탁기가 있다 보니까 거의 가족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을 때는 앞에 보이는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뒤쪽에는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욕조 공간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조적 벽체를 중간에 사용을 해가지고 공간 분리를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특성상 완벽한 건식은 아니지만 세면대랑 양변기 부분은 건식, 그 다음에 샤워하는 거 습식 공간으로 좀 분리한다는 느낌을 줘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제가 2층에 주방에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여기는 방이었습니다. 방 구조를 없애고 옆쪽에 있던 주방을 이쪽으로 끌고 왔는데요. 그거는 2층에 방을 많이 만들어내는 컨셉을 위해서 주방을 가운데로 옮겨왔고요. 기존에 건축주분이 주방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잡동사니가 보이지 않길 원하셨기 때문에 가벽을 유지한 형태에서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컨셉상 층별로 지하 1층 가족실, 2층 방, 3층이 취미 공간이기 때문에 2층에서 1층을 내려가려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의를 통해서 2층에 이 간단한 주방을 만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주방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게 더 효율적이고 마음에 듭니다. 2층의 거실 공간은 기존에 구조 보강을 하다 보니까 협소한 공간밖에 만들 수 없었는데요. 그래도 2층에 필요했던 세탁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가벽 공사를 해서 워시타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선을 할 수 있게 복도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거실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창도 유지를 해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3중 유리 미국식 창호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2층의 안방 같은 경우에는 3개층 중에 가장 구조 보강이 많이 된 공간입니다.
내 기퉁에 보시면 잘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구조 보강을 하기 위해서 H빔을 시공을 했고요. 아마 이 빔을 감싸기 위해서 마감을 했다면 이렇게 넓게 안 나왔을 텐데 기존의 H빔 구조를 유지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코너 부분이 꺾인 느낌이 있지만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은 나왔고요. 이쪽에 충분한 침대 킹 사이즈 이상은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쪽에는 또 붙박이장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안방 컨셉에 맞게 큰 창도 시공을 하는 걸 놓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명도 레이어를 나눠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난간대 같은 경우에도 기존 걸 사용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워낙 색상이 올드했기 때문에 도장을 새로 했고요. 보이시는 캐노피 같은 경우에도 모던한 느낌에 맞는 브라운 계열로 새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외벽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외벽이 핑크색이라는 제가 좀 상상할 수 없는 색깔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여 위에다가 미장 스톤에 어울리는 도장 마감재를 해드렸습니다. 밑에 부분은 블랙, 그리고 이 3층 같은 경우는 화이트로 투톤으로 계열해가지고 좀 더 모던한 건물로 보여줄 수 있게 외장 마감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방 공간의 답답한 부분을 과감히 없애고 방과 화장실 그 구조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크게 변화가 없이 마감재만 교체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철거하고 시공하는 것만 리모델링 공사가 아닙니다. 추후에 자녀분께 물려준다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창, 도어 같은 걸 교체를 했고요. 당연히 바닥재와 도면을 새로 시공을 했습니다. 3층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방과 방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철거를 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놀란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지만 이 타일 안쪽 벽이 판넬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존에 2층에 있던 것을 3층을 중축하면서 판넬로 전체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했더라고요. 벽돌을 싸가지고 시멘트를 해가지고 방수가 돼야 되는데 판넬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놀랐고요. 저희가 시멘트 보드를 이용해서 가벽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 모던한 타일을 시공을 해드렸고 3층의 코너에는 이렇게 방과 연결된 발코니가 있는데요. 기존에 노후되어 있던 이 발코니는 거의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바닥에 있는 타일을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물구배를 위해서 구조 작업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난간대도 기존 높이가 충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도장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이 공간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안 했다면 거의 못 쓰는 공간이었을 텐데 작은 비용을 투자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두니까 추후에 자녀분이 3층에 올라와서 생활을 하신다면 이 공간에서 간단하게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는 가성비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시공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단열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모든 층의 창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식 3중 유리에 해당하는 창호를 시공해 드렸습니다. 양천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건축주님이 주택을 구매하실 때 3개 층을 모두 사용하시는 컨셉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마이하우스는 층별로 컨셉을 나누어서 시공을 해드렸는데요. 먼저 1층과 지하층은 가족 공간, 2층은 가족들이 쓸 수 있는 가족실, 3층은 추후에 자녀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분리해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층별로 내부 계단을 만들지 않고 외부 계단을 통해서 동선을 분리하는 세대 분리 공사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추후에 자녀가 자라면 그 자녀에게 세대를 물려주려고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공사 비용이 약 3억 5천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신축을 했다면 이 양천구 주택은 약 10억 이상 정도의 공사 비용이 투입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의 30%에 해당하는 공사 비용으로 가성비 있는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러면서 1층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가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재택근무를 하는 건축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 분리를 하면서 모든 층을 쓰려는 리모델링 공사를 많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뉴마이하우스는 개인 컨셉에 맞게 모든 주택을 공사를 해드리기 때문에 어느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분도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원하시는 대로 공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